안녕하세요. 보고하니 원장 이정훈입니다. 흔히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생체 리듬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취하는 게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환자분을 진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수면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수면 중에 설잠을 자는 것을 의미하는 렘수면과 깊은 잠을 자는 놀렘 수면 중에 놀렘 수면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큰 성인이 성장 호르몬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성장 호르몬은 평생 나오는 호르몬이며 성인의 경우 우리 몸에 손상된 조직과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특히 만성적인 관절염, 신경통 환자분들의 경우 놀렘 수면으로 들어가지 못할 경우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적게 나와서 손상된 관절의 회복이 더디고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환자분들의 경우 놀렘 수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면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며 종합병원 입원실에서도 10시 이후에 수면을 하도록 소등하는 이유도 놀렘 수면으로 잘 푹 자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늘리기 위한 이유도 있고 충분한 수면으로 놀렘 수면으로 입면을 하게 하기 위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보고보감 27번째 주제는 불면증의 치료 방법 그리고 불면증에 도움되는 약차입니다. 불면증은 불면 증세가 주 3회, 3개월 이상의 출근이 힘들고 공부도 안 되고 하는 기능 저하가 나타나면 불면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불면증의 증상은 크게 잠이 드는데 문제가 있는 시작불면증, 즉 입면장애와 밤새 자주 깨는 유지불면증, 수면유지장애,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종결불면증, 수면 개시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은 보통 인구의 30% 이상은 겪어봤을 만큼 대중적인 질환 중 하나지만 가벼운 질환을 치료 시기가 놓쳐서 만성질환으로 이완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에 치료를 권하는 질환이 바로 불면증입니다. 보통 환자분들은 수면제인 졸피뎀이나 스텔록스를 반알에서 한 알 정도를 드시고 오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환자분들에게 어느 정도 드시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어쩌다 한 번 이렇게 드신다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의 스텔록스나 졸피뎀 복용은 생각보다 빈도가 꽤 높은 경우에 해당되며 불면증의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는 상태입니다. 불면증을 진단하는 검사로는 수면 다원 검사라든지 뇌파 검사, 우울증 설문지 검사, 자율신경계 검사가 있는데요. 저희 보고한의원에서는 불면증 유발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체성분 검사 이외에도 뇌파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불면증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뇌파 자율신경 검사를 해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뇌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뇌파가 전 영역에서 항진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뇌파의 측정 원리는 뇌의 언어 영역인 브론카 영역이라든지 베르니케 영역이라든지 단기, 장기 기억 등의 고유 파형을 측정해서 뇌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밤에 큰 빌딩에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데요. 뇌는 우리 몸의 체중의 한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 전체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한 20%를 뇌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뇌도 쉬어야 하는데 계속 뇌가 일을 하고 있게 되고 항진이 되어 있으면 쉬지 못하고 과부하가 되어서 매일 머리는 멍하게 안개 낀 것 같고 그러한 브레인포그 증상과 함께 불면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뇌파의 경우 0에서 14Hz까지는 높다가 그 뒤에는 이렇게 쭉 낮아지는 형태를 띠는데 불면증이 나타나면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모든 영역이 다 이렇게 떠 있는 항진의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 뇌의 항진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필요하고 뇌의 항진이 줄어들면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뇌는 안정되고 편한 명상 상태가 되면 알파파라든지 세타파가 늘어나고 긴장하거나 걱정거리가 많으면 베타파가 늘어나곤 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로우, 미들, 하이 베타파가 모두 늘어나 있는 경우는 긴장도가 매우 높아져서 교감신경이 항상 항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나 하이에나, 표범 등이 아주 주변에 많은데 한 마리의 사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긴장되어 있고 소화도 안 되고 울렁증에 불면증까지 나타나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 긴장과 울렁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울렁증을 줄여줄 수 있는 약인 베타블로커의 일종인 인데놀을 처방받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긴장되고 필요할 때만 드세요 하고 하는 약을 드신다면 이러한 베타블로커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세 번째는 뇌파절 신경 검사를 했는데 뇌파의 항진도 보이지 않고 베타파도 적으면서 알파파도 적당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뇌파의 문제, 긴장하는 마음의 문제보단 잠을 못 자게 하는 다른 기질적인 문제들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갱년기 증후군, 하지불안 증후군 등의 2차성 불면증을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질환을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면증의 진단 방법을 알았다면 불면증이 왜 건강에 나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하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꿀잠 잤다라고 느끼는 상태는 수면의 리듬이 안정적이어서 깊은 수면인 놀렘 수면까지 들어간 후에 숙면을 취하고 깨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표를 보시면 꿀잠 자는 것인 놀렘 수면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우리 몸의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고 뇌 온도와 뇌 혈류량이 감소해서 뇌가 편히 쉴 수 있으며 체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서 몸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얕은 잠을 의미하는 렘 수면은 우리의 조직이 항상 항진의 양상을 보여서 푹 쉬어야 하는 시기에 몸이 세포와 조직이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피곤하고 힘든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 중에 만성불면증을 유발하는 행동들도 꽤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이완시키는데요. 첫 번째로 수면 패턴이 매우 불규칙한 경우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농담 삼아서 가벼운 불면증은, 즉 수면장애는 군대 가면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일어나는 시간과 잠을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잠을 늦게 자서 피곤하다 하더라도 아침에 딱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불면증이 만성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1시간이 넘어도 잠이 안 오면 잠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뇌에서 침대는 항상 잠자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가끔 침대에서 책도 보시고 TV도 보시고 노트북도 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엔 엘리베이션 베드로 식사도 침대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침대에서 가끔 누워서 책도 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러면 침대는 잠잘 때만 가서 베개만 대면 누워서 자야 되는데 우리의 뇌가 침대는 잠자는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학습이 되어서 침대에 누우면 뇌가 오히려 각성이 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잠깐 나와 계시다가 잠이 올 때쯤 다시 들어가서 잠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와서 나와 있는데 갑자기 TV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잠이 깨버려요. 왜냐하면 TV를 보게 되면 뇌가 각성이 됩니다. 나와 있을 때 TV 말고 너무 밝지 않은 조명에서 책이나 신문이나 책을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다 졸리는 느낌이 들면 다시 들어가서 주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날 잠을 자든 못 자든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게 불면증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전날 한두 시간밖에 못 잤어도 그날 좀 힘들어도 늦게 잤다고 늦게 일어나게 하는 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끔 몇 년간 못 주무셨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수면 박탈이라고 해서 그냥 2, 3일간 안 재우면은 잘 자기도 합니다. 잠 안 온다고 해서 새벽 3, 4시 그리고 언제인지 시간 보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오면 물론 그날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 다음날, 다다음날의 꿀잠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햇빛을 보면 멜라토닌이 생성되므로 가급적이면 밤에 운동하는 것보다 아침, 점심에 햇빛을 보면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카페인과 야식 등을 피하고 밤에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면 몸에 우리 근육의 톤이 올라가서 숙면을 취하기 힘드므로 밤에 항진이 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잠이 안 와서 술을 한 잔 드시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알코올은 수면을 들어가게 하는 인면의 기능을 하는데요. 문제는 알코올 이후의 중간대사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수면을 오히려 깨게 합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고 주무시면 알코올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뇌의 각성이 시작되므로 술을 드시다가 한 번씩 깨게 되거나 깨지 않았다 하더라도 푹 잠을 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못하는 것은 술로 인해서 수면 중간에 뇌가 각성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연예인인 마마무의 솔라 씨가 집에 있을 때 침대에서 밥도 먹고 책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고 잠도 자는 걸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침대에서 업무도 볼 수 있게 하는 엘리베이션 베드가 꽤 나오고 유행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한 침대에서 식사도 하고 책도 읽고 노트북도 보는 것은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불면증으로 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뇌는 침대는 잠자는 곳이 아니구나 하고 계속 학습이 됩니다. 불면증 환자분들에게는 침대가 잠만을 자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침대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약재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우선 산조인입니다. 산조인은 일반 대추가 아닌 갈매나무과의 멧대추라고 불리는 야생대추 열매의 씨앗입니다. 산조인은 한의원에서 불면증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약재는 포제라는 방법으로 약성을 조절하고 부작용을 줄이기도 하는데요. 산조인은 그냥 드시면 불면증에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각성이 돼요. 그래서 산조인을 불면증에 쓰시려면 커피콩과 같이 산조인을 불에 볶아서 약간 검게 그을리게 포제를 해주시면 불면증과 심신안정에 쓰는 좋은 약재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감태인데요. 수면 영양제로 알려진 감태는 플로로탄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의 흥분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긴장과 근심 등의 걱정을 완화시켜주면서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15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감태 추출물에 대한 수면의 질 도움이 된다는 기능성을 인정하며 현재는 감태가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흑화랑입니다. 흑화랑 하면 이름이 굉장히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흑화랑은 상추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전남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토종 상추로 숙면을 도와주는 숙면 기능성 물질인 락투신 함량이 일반 상추보다 120배 높은 먹으면 잠이 솔솔 온다는 상추입니다. 상추 먹으면 졸리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는 상추쌈도 안 먹는데 그런 상추보다 수면 유도 물질이 120배나 높은 상추입니다. 흑화랑은 차로 나와 있는 제품도 많기 때문에 적당한 제품을 선택해서 잠이 안 오는 때에 따뜻하게 속을 달래는 용도로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불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 카톡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불면증이 생기는 이유,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약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 모구보감이었습니다.